안녕하세요. 건달농사입니다. 자, 침수 13일째고요. 지금 연면 시비로 좀 살균제를 한번 또 살포를 했습니다. 연면 시비 살균제는 지금이 두 번째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토양 살균을 관주로 한번 더 할 겁니다. 원래는 이제 사과식초를 처음에 쓰려고 그랬는데 사과식초를 쓰지 않은 이유는 잎이 좀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들이 있어서 사과식초를 일단 보류를 했고요. 자,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전지를 아직 안 했는데 이거 이제 끝나고 전지를 할 거고, 또 이제 바로 연면 시비를 했던 이유는, 자, 보이시나요? 가지가 잘 나는 상태에서 침수가 되니까 이렇게 죽어요.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죽더라고요. 그리고 잎들이 상태가 이제 되게 안 좋아지는데 보통 이렇게 시들시들해지면서 이렇게 변하다가 중간중간에 이 가지가 검게 변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검게 변하는 현상은 질병이 이미 오고 있는 거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증식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살균제를 바로 이제 살포를 했고, 지금 또 두 번째 살균제 연면 시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살균제는 말했듯이 산소탄을 사용을 했는데요. 산소탄은 따로 이제 영상을 만들긴 할 건데, 자, 이겁니다. 산소탄 플러스. 이게 규산하고 또 이산화 염소수가 메인이거든요. 이산화 염소수로 소독을 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한번 영상으로 다뤄볼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유기농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살균제를 친환경으로 구입하려고 보면 정해져 있어요. 그 한계가 딱 몇 가지 없어요. 규산 아니면 유황 뭐 이런 것들이고, 다른 살균제를 쓸 수는 있겠지만 뭐 효과도 그게 훨씬 더 좋지만 이게 유기농업자재가 아니라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가, 유황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좀 시끄러우니까 잠깐 모터를 정지하겠습니다. 유황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유황은 열이 나요. 열이 나기 때문에 지금같이 여름에는 사용하는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황을 가지고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유황 함량이 되게 낮은 것들이 많아요. 그걸 사용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비료나 살충제 뭐 이런 것들 영상 찍으면서 왜 성분이 중요한지, 성분비를 봐야 되는지 올려드렸었잖아요. 그런 이유에서 또 유황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분들은 그런 이유에서 있는 거고, 유황을 사용할 수 없어서 대체제를 찾아보다가 뭐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근데 솔직히 뭐 살균제라고 하는 것들이 미생물 같은 경우도 효과는 있기는 하지만 그걸 가지고 100%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보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는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 목적으로 사용할 때 효과를 볼 수 있고, 이미 오염이 된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효과 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물론 약간의 효과는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효과는 쉽게 보지 못해요. 그래서 대체제를 찾다가 새로운 방식의 살균 작용을 하는 거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이 산소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 제가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하는 이유는 저처럼 이렇게 침수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대비를 하고 나서 이게 어떤 효과를 어떻게 발휘할지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지금 전지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런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인데, 이게 이제 오염이 되거나 하면 지금 뭐 가지 아까 검게 변한 것처럼 그렇게 변하기는 하지만, 이게 조만간 감염이 됐다 하면 죽을 거예요. 나무가 죽는 나무들이 생길 건데, 지금 현재 피해는 이 성목 같은 경우에는
그 잘라놓은 부분의 끝에 피해 본 거하고 지금 이거는 못 살리겠구나 생각되는 거는 지금 한 두세 그루 정도밖에 없어요. 네, 일단 그거는 또 시도를 또 해봐야 될 일이고, 근데 가장 피해가 컸던 거는 스파르탄이에요. 스파르탄 묘목을 식재를 지금 한 두세 달 전에 했는데 잘 자랐거든요. 잘 자라다가 이번에 침수되면서 묘목이 거의 다 그냥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뭐 뉴하노버나 레가시, 메도우라 뭐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겹꽃이 하나 죽었고, 듀크가 하나 죽었고, 그리고 챈들러 같은 거는 생각보다 또 잘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큰 피해는 없어요. 근데 스파르탄 묘목이 가장 큰 피해였고, 제일 많이 피해를 본 거는 삽목해 놓은 묘목들이 전부 싹 날라갔다는 거죠. 메도우락, 스파르탄, 그리고 마첸, 그리고 또 레가시하고 뉴하노버 이렇게 해서 좀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다 쓸려갔어요. 그거는 뭐 다 해서 이제 건져 보니까 한 3, 40주 정도는 남아 있더라고요. 다 쓸려갔고,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3주 후에, 2주나 3주 후에 결과를 다시 한번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이제 그때 정도 되면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충분히 증식할 시간도 됐고, 이미 침수 피해를 본 지 한 열흘이 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분명히 이 나무에 심각하게 손상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일어나지 않으면 다행이겠지만 아마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물이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잠겨 있으면 이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바로 물이 있더라도 관주 살균하고 연면시비 바로 살균하고 막 그렇게 해도 조금 죽는 것들이 꽤 나올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물이 좀 늦게 빠지기는 했어도 그날 오후에까지는 충분히 다 빠졌기 때문에 아마 좀 기대치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래서 한 2, 3주 후에 다시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고요. 침수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고, 이 살균을 제가 한 일주일 전에 한번 했었는데 살균을 너무 늦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연면 시비로 EM을 제일 처음에 먼저 줬어요. EM을 먼저 줬고, 그리고 이제 바닥을 이제 말씀드렸듯이 EM의 배율을 좀 높여갖고 바닥 청소를 했잖아요. 그럼 이 물이 바닥으로 스며들면서 효과를 보는데, 살균제를 쓸 때하고 그 EM을 쓸 때하고 효과는 분명히 차이는 있지만 EM도 나름의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쪽에다가 뿌려 놓더라도 이거는 생물이잖아요. 미생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동안은 점점 퍼져요. 멀리 퍼진단 말이에요. 근데 소독약은 그 소독약이 탁 침투된 그 부분만 살균을 하는 거잖아요. 살균 소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M도 그런 좀 퍼진다는 장점이 있어서 EM을 먼저 그렇게 사용을 했던 거고, 그것 때문에 제가 여유롭게 좀 작업을 할 수 있었고 시간을 벌 수 있었던 이유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연면 시비를 다시 시행했던 이유가 EM의 이런 특성들 때문에 제가 조금 여유롭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뭐 저 따라 하라는 건 아니에요. 꼭 저처럼 하실 필요는 없고, 저 같은 방법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의 그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결합시키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좋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런 것들도 나름 어떤 분들한테는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공유를 해봅니다. 결과는 3주 후에 다시 공유를 하겠고요. 자, 침수 피해 관련된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